흑염소 없는 거 보러 가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엄마만의 생각은 아니다. 3년 전 영화 모임에 참여하면서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단. 이 친구들이 영화를 만든다고?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의 지도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3년 동안 영화 모임을 이어나갔고 3년째에는 상도 받았다. 3년 동안 하면서 실력도 늘고 그에 따라 흥미도 생겼지만 무엇보다도 영화 모임을 하는 건 이 친구들에게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하나의 문화활동이자 놀이였다. 이거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할 건데?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한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알아서 할 즐거운 일도 없으니 말이다. 다만 원종 씨는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날마다 출근하니 다행이지만 말이다. 나는 영화 모임에서 도움이다. 모임 장소까지 차로 태우러 다니고 영화제, 사무국이 요청하는 업무를 하고 모임 장소와 촬영 장소 같은 걸 알아보는 일을 했다. 그 시간은 내가 지훈이나 새벽이를 돌보는 시간이기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영화 모임 놀이를 했다. 영화 모임에 미선이가 강화윈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참여하는 정기 공연이 강화문 예회관에서 열렸다. 마침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서 영화 모임에 나오지 못했던 지훈이와 일정이 맞아 같이 갔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옆 동네 천종. 형님도 같이 갔다. 가기 전에 지훈이와 꽃집에 들렀다. 꽃집 사장님과 지훈이 아버님이 초등학교 친구 사이다. 나는 꽃다발을 주문하고 지훈이가 미선이한테 줄 거라고 알려드렸다. 그래서인지 사모님은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1만 원만 받고 지훈이한테 건네주었다. 지훈이는 자신이 갖고 있기도 하고 나한테 맡기기도 하며 공연 내내 그 꽃다발을 챙겼다. 지훈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함께 있는 걸 좋아한다. 오랜만에 자기가 아는 미선이를 보는 것도 지훈이에게 기분 좋은 일이다. 40명이 넘는 단원들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웅장한 음악도 지훈이를 압도했을 것이다. 다른 때와 달리 1시간 반이 넘는 공연 내내 지은이는 아빠한테 단 한 번만 전화를 했고 가겠다고 보채지도 않았다. 천종 형님도 무척 좋아했다. 야, 이런데 처음 와본다. 너무 좋네. 그러면서 이런 행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나는 상상했다. 공연이 끝나고 지훈이 앞줄 왼쪽 첫 번째가 미선이 앞줄 왼쪽 두 번째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지훈이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한다. 내년에는 천종 형님이 20명 정도는 모아오지 않을까? 지휘자는 곡이 끝날 때마다 곡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단원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이한 건 초등학생 단원이 3명이나 있다는 점이었다. 중년 연주자도 여럿 있었다. 거기에 미선이 같은 장애인 친구도 있으니 정말 특별한 오케스트라다. 두 번째 곡을 마치고 지휘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번 곡에서는 삑사리가 났어요. 나와 천종 형님은 알아채지 못했는데 지휘자는 스스로 멋쩍었는지 이어서 설명했다. 예전에 선배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아, 맞춰봐야 하는구나. 아마추어는 미리 맞춰봐야 하는 거랍니다.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웃으며 박수로 응원했다. 공연이 끝나고 지훈이가 미선이한테 꽃다발을 줬다. 함께 사진도 찍었다. 꽃다발을 받은 미선이보다 꽃다발을 주는 지훈이가 더 행복해했다. 꽃다발을 받고 좋아하는 미선이를 보는 게 지훈이한테는 즐거운 일이다. 옆에 있던 미선이 엄마도 흐뭇해했다. 장애인 가정들이 주축이 되어 법인을 만든 지 이제 5년째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일을 진행하고 다듬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때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최근 2년 동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지원을 받아 내용이 더 풍부해졌다. 질적 성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목표도 더 뚜렷해졌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해나갈 일들입니다. 내가 주말농장 식구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식구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농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되어 모든 장애인들이 집과 부모 손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들 속에서 뛰어놀게 합시다. 나는 이런 운동의 밑바탕에는
익숙해지기가 깔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다. 머릿속 이해도 필요하지만 자주 만나고 경험하는 몸의 익숙함이 꼭 필요하다. 친근해지면 보다 쉬워지고 각별해진다.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장애인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문제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았으면 하고 바라본다.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이 어울리도록 하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이다. 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센터도 비슷한 방향성을 지향한다. 장애인만 따로 모아 돌보기보다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하라고 한다. 한대일 돌봄만이 아니라 여럿을 모아 함께 돌보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에 비해 오래전부터 해온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장애인과 지원사가 한대일로만 돌보게 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어울리면 장애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익숙해지는 효과도 있고 어려움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 부모와 도우미들의 고통과 헌신을 지역사회가 나눠 부담하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장애인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불행해지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누구나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즐겁게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런 익숙해짐과 부담 나누기보다 더 중요한 건 장애인 친구들 입장이다. 친구들은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한다. 남들과 어울리는 성향이 아닌 자폐 장애가 있는 새벽이도 사람들이 많은 데서 노는 걸 좋아한다. 직접 같이 놀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을 때 더 잘 논다. 그래서 나는 급하게 새벽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럼 새벽이 안 데리고 다닌다. 이 책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장애인 친구들과 논 얘기다. 우리는 이 친구들과 놀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거나 신선한 때도 많았다. 이런 소재로 시트콤을 만들거나 소설 같은 걸 쓰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하곤 했다. 이 책을 쓰면서는 동화를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는 여유가 생겼다. 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하찮게 여겨졌던 장애인 문제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따뜻한 또 하나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의 경험담이 독자들에게 장애인의 삶과 익숙해지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 문제에 쉽게 다가가고 친근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첫 인사를 한다.